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계속해서 정리 5, 극한의 대수적 성질, 나눗셈 보존성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 보존성은 조건을 조금 더 줬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일단 모든 수열의 항들이 전부 0은 아니다. 그래야 이제 이 새로운 수열 bn분의 a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정의할 수가 있죠. 분모가 0이 되면 각 항들을 지금 정의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bn은 0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극한값은 역시나 분수를 그대로 보존한다. 리미트가 각각 쪼개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극한값 자체도 0이 나오면 극한이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닌 극한값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an이 l로 수렴하고 bn이 m으로 수렴하지만 bn이 0은 아니고 모든 n에 대해서, 그 다음에 m도 극한값도 0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나눗셈 보존성을 성립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역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같은 의미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스칼라 곱의 보존성은 이렇게 증명을 좀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뭐 복습을 또 안 해도 되겠죠. 정확하게 한번 더 보시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극한의 대수 성질 나눗셈 보존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가정을 지금 써놨고요. 아이디어를 일단 내기 위해서 일단 bn이 전부 다 0은 아니다라고 표시를 좀 해둘게요. 이렇게 약식으로 좀 표현하죠. 극한값 m도 0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족할 것이냐 이 질문이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이제 내기 위해서 작전을 어떻게 짤 거냐면, 얘의 극한값이 사실상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그러니까 bn분의 an이라는 뜻 자체가 an 곱하기 bn분의 1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의미고, 얘가 우리 각각이 이제 수렴하기 때문에 3번에 의하면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이 새로운 수열이.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면, 만약에 이제 얘가 L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했고, 얘가 만약에 n분의 1이 된다면, 이게 된다면 물음표 썼어요. 결국은 n분의 l이 되지 않겠느냐. 분수의 정의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bn분의 1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결국 수렴을 하고 그 수렴값이 역시나 n분의 1로 수렴할 것인가, 이 질문만 답변을 할 수 있다면 3번에 의해서 각각이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이렇게 이제 쪼개질 수가 있고, 그 수렴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만 보이면 충분하냐면 결국 bn분의 1이 n분의 1로 수렴한다. 요것만 보이면 된다는 얘기죠. 물론 m도 0이 아니고 bn도 모든 n에서 0이 아닌 수열에 대해서 극한이 이렇게 수렴하느냐, 이것만 체크를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분수꼴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좀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얘 이제 결론을 살펴보게 되면 절대값 bn분의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입실론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분해주면 bn 곱하기 m, 얘가 둘 다 0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 m을 올려주고 bn을 올려주면 m 빼기 bn이 되어요. 절대값은 있고. 그러면 어쨌든 절대값은 성질 자체가 이 부호를 바꿔줘도 관계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도 관계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절대값 성질에서 절대값 x라는 것과 절대값 마이너스 x는 같아요, 항상. 그죠? 그 의미로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도 관계없다는 얘기고, 얘를 마이너스를 이제 정리해서 분배법칙을 해서 위치를 바꿔주면 결국 bn 빼기 m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즉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가정의 결론 형태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값 안에서는 순서를 바꿔줘도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얘가 이제 같거나 크다 이렇게 해서 얘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절대값 bn, 절대값이 쪼개지니까 분모 안에 절대값 m 분의 1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요 bn 빼기 m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또 따로 나와도 되겠죠, 앞으로. 자,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는 뭐 입실론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면 될 거고, 절대값 m은 0이 아니니까 얘도 0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bn분의 1이라는 녀석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bn분의 1도 어떻게 바운드를 좀 지킬 수가 있느냐 생각해 보면, bn이라는 녀석은 어떤 것도 0인 수열은 아니에요. 이게 bn 수열이거든요. 그리고 수렴을 하면 이 수렴값은 m이라고 했죠. 이 수렴값은 절대 0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0이 되는 부분은 뭐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2차원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x축에 걸려서 수렴하진 않는다는 소리고, bn은 뭐 또 x축에 이제 걸리는 부분도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작전을 어떻게 짤 거냐면, 절대값 bn을 딱 어차피 절대값 bn분의 1이 지금 어떻게 지금 분포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절대값 bn이라는 녀석은 생각해 보건데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칭이 되면서 올라간다고.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고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럼 이런 이제 새로운 수열들이 나오는데, 이 m이라는 녀석이 0이 아닌 극한값이기 때문에 입실론 자체를 그냥 이제 2분의 1 이런 걸로 잡는 것이 아니라 m에 의존한 입실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극한값이 이미 존재했으니까. 얘가 그 가정에서 쓴 m이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m도 물론 이제 양수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극한이 m이 여기 있었다면은, 음수에 있었다면 얘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절대값 m을 취해버리면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절대값 m에 대해서 극한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2분의 m이거든요. 2분의 절대값 m이거든요. 2분의 절대값 m이라는 녀석은 어쨌든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m보다 작은 양수를 우리가 이제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처럼 더 이렇게 쪼갤 수 있느냐의 문제는, 유리수 조밀성 보일 때도 이렇게 하지만, 얘를 갖고 와버리면 분명히 이거보다 작은 양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레이저 빔 안에 이 bn이라는 녀석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절대값 bn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그죠? 그래서 절대값 bn이라는 녀석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써보면 결국은 이 형태,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운데, bn분의 1이라는 이 형태를 지금 어쨌든 만들어줘서, 얘는 뭐 어차피 처리가 가정 때문에 처리가 쉬울 것 같고, 얘를 지금 처리하는 게 문제인데, 정의 자체가, 가정 자체가 bn이라는 녀석은 m으로 수렴하니까 얘의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입실론보다 작죠. 그럼 그 입실론 자체를 절대값 m, 이미 존재했던 0이 아닌 이 극한값에 대한 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 안에 이제 어쨌든 다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이 안에 이제 이 크기만큼이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역삼각 부등식에 의하면 절대값 bn 빼기 절대값 m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이제 부등식을, 어차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2, 1 이런 거 넣어보면 확인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삼각 부등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어버리면, 이게 이제 테크닉 같은 건데요. 좀 약간 아이디어죠. 빼기 절대값 m이, 요 왼쪽에 있는 절대값 풀면 크다 2분의 절대값 m, 작다 2분의 절대값 m이에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m을 이제 우변에다 넘겨줘 버리면 얘의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절대값 bn이 m 넘겨주니까 2분의 3m이죠. 3 절대값 m.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m을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죠 원래. 맞죠? 얘가 이거 사이에 있다니까. 그럼 얘가 넘어가니까 2분의 절대값 m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림대로 절대값 bn이라는 녀석들은 결국 2분의 m보다는 다 크게 어떤 n 넘버 이후로부터는
n번 이후로부터는 2분의 n보다는 최소한 다 크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맞죠? 정의 때문에 그렇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m이. 그래서 얘를 이제 어차피 역수를 취해줘야 되는 문제가 남았으니까 이 형태 빨간 색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얘 역수를 이제 취해버리면 절대값 n분의 역수죠. 역수. 절대값 n분의 2가 작다 절대값 bn분의 1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삼각 부등식 하나 쓰고 그다음에 절대값으로 다 올려줘가지고 대칭을 시켜줘가지고 역수에 대한 형태로 얘를 절대값 n분의 2로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지워서 써보면 빨간색만 일단 써볼게요.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작다 절대값 n분의 2 빨간색 부분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역수만 취해주면 되니까. 그럼 나머지 파란 색깔 그대로 써주시면 절대값 m이 있고 그 다음에 bn 빼기 m이 있죠.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유리수 조밀성, 그러니까 실수의 조밀성 때문에 이런 양수를 지금 하나 택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레이저 빔이 다 들어가게끔 그렇게 요 형태 때문에 조작을 해준다는 거. 그렇게 되면 얘가 결국은 절대값 m 제곱분의 2라는 형태니까 결국 얘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짝기를 그러니까 얘를 좀 정리를 해주면 절대값 m 제곱분의 2잖아요. 그러면 얘가 짝기를 입실론으로 만들어주려면 2분의 절대값 m 역수를 취해주고 제곱 주고 입실론 이렇게 잡아져 버리면 즉 p 빼기 m이라는 녀석이 이거보다 작다. 이 양수, 이것도 양수잖아요. 이거보다 작다. n2 이후로부터는 이거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면 약분 됨으로써 입실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전은 지금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가정에 대해서 입실론 자체를 지금 우리가 반경 자체를 2분의 절대값 m이라는 이 입실론으로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요 반경에 대해서 또 잡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m이라는 녀석이 분명히 m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 m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양수가 존재하고 또 이런 양수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실론을 먼저 던지고 절대값 m에 대해서 그 n1 이후로부터는 요거를 만족하고 요 부분은 요 영역은 지금 n1 이후로부터 다 들어간다라고 해버리고 그래서 n이 n5보다 크면은 요걸 만족한다 이렇게 작전을 짜고 요 영역 부분은 같은 이 m 절대값 m에 대해서 n2 이후로부터는 n2 이후로부터는 다 들어간다 해서 이 두 개의 맥시멈으로 찾겠다 이 말입니다. 그림 막 엉망으로 그려가지고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증명을 제가 깔끔하게 해볼 테니까 일단 아이디어만 대충 한번 아이디어도 좀 복잡하죠. 좀 적어 놓으실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AN하고 그러니까 BN분의 AN은 N분의 L로 간다는 것을 보이려면 결국 3번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개가 각각 수렴해버리면 이제 증명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N분의 1이 N분의 1로 가는 것만 보이면 충분하다고. 그럼 얘가 이제 N분의 1로 수렴을 해버리니까 각각이 수렴하게 되어서 3번을 쓸 수 있고 3번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작전은 얘만 이제 보이면 충분한데 얘를 보이기 위해서 일단은 결론을 이제 살펴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절대값 bn분의 1이라는 녀석이 지금 문제가 되더라. 얘는 어차피 분자에 있어서 처리가 쉬운데 얘는 분모의 절대값이 있는 bn 형태가 있으니까 어쨌든 bn이라는 이 가정 요 하나밖에 지금 쓸 수가 없거든요. an은 사실 크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필요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bn분의 1이라는 녀석은 대체 어떻게 바운드를 시킬 수 있을까? 뭔가 이거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나와야 결국은 입실론보다 작다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를 찾기 위해서 이미 주어진 숫자, 극한값으로 가정으로 주어진 숫자 m에 대해서 2분의 m, 반땡이 한 이 부분에 대한 레이저 빔 안에 들어가게끔 조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 많이 쓰이는 테크닉입니다, 사실상. 그죠? 우리가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다 보장이 지금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좀 살려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다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이해를 해보시고요. 자, 갑니다.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요번에 한 번 더 보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확실하게. 이제 증명해 볼게요. bn이 0이 아니고 준비하시고요. m도 0이 아니다. 아이디어도 사실 비교가 좀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할게요. 이거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proof 합니다. 증명. 그냥 연역적으로 쭉 진행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클레임이 bn분의 1이 n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걸 보일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이라는 녀석은 모든 n에 대해서 분모가 0이 아니니까 는 n분의 1이다. 첫 번째 클레임을 이걸로 정의를 하죠. 일단 클레임을 첫 번째 클레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잡해지겠죠. 사실은 이게 증명이죠, 사실. 자, 얘가 이거다. 왜냐하면 들어갑니다. 입술로는 양수를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 m이 0이 아닌 탓에 하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네. 절대값 m은 분명히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쓸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까 아이디어 냈었던 2분의 절대값 m 일단 쓸게요. 이다를 할까요? 한번 끊고 가죠. 이다. 따라서 2분의 연역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절대값 m 또 양수고 또 아이디어가 보자. 2분의 절대값 m 제곱 입실론이죠. 이 양수와 여기의 양수니까 2분의 절대값 m의 제곱도 양수고 입실론 곱한 것도 양수죠. 그래서 양수는 당연하다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앞의 두 양수에 대해서 그죠? 가정이었던 요 녀석을 적용하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이라는 녀석이 m으로 수렴한다. 가정을 두 번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두 번 해보자. 하면 일단 첫 번째 m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입실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해서 m보다 큰 라지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bn 빼기 m이 입실론보다 작다잖아요. 그 입실론은 막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모든 양수에 대해서,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다 이걸 만족하니까 하물며
이미 던져진 입실론과 m의 양수인 이렇게 조합된 이 양수에 대해서도 이 녀석이 n1이라는 녀석이 존재해서 다 안에 들어갈 것이고, 이 양수에 대해서도 n2라는 것이 존재해서 이 안에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되시겠죠? 두 번 적용하면 첫 번째로 이 녀석에 대해서 어떤 n1이 있어서요. n1이라는 것은 자연수죠. such that 뭐 for all n에 대해서 if any n1이면 절대값 bn 빼기 정의를 그냥 쓰는 거예요. m이 위에서 성립했던 우리 그림으로 다 확인했죠. 이거는 2분의 절대값 n보다 작다. 자, 이제 이렇게 만족을 해버리면 계속 implies로 갈게요. 얘가 이제 삼각부등식 여기다 쓸게요. 얘는 당연히 역삼각부등식 때문에 절대값에 좀 더 앞에 당겨 쓸게요. 이게 좀 옮겼고요. 얘 역삼각부등식 여기다 좀 쓸게요.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절대값에 bn 빼기 절대값 m 예, 이렇게 되죠. 자, 얘가 지금 역삼각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요 영역이 그러니까 얘가 이거보다 작다. 파란색으로 좀 표현해주면 이 절대값이 작기를 얘다. 요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절대값을 푸는 거죠, 그죠?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다 밑에다 쓸까요? 그러면 bn 절대값 안에 이제 파란색 절대값 안에 녀석을 쓰는 거죠. 절대값 m 작다 얘놈 2분의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그죠? 절대값 m 따라오죠? 천천히 하니까 작다 얘죠.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 마이너스 2에 2분의 절대값 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m을 우변에다 똑같이 더해주죠. 더해주게 되면 얘는 그러니까 플러스 절대값 m이 더해지니까 2분의 절대값 m이 크다 bn이 되는 거죠. 절대값 bn. 그러면 오른쪽은 쓸 필요도 없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건 당연하잖아요. 오른쪽 거는 안 볼게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관심 있었던 거는 아까 아이디어 보시면 bn분의 1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bn분의 1. 그래서 이 부분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implies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수를 취해버리면 절대값 bn분의 1 순서를 바꿔서요. 자, 부동호 방향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고 역수 취해주면 절대값 m이 0이 아니고 분수는 정의되고 요건도 정의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쵸? 됐습니다. 이고 자, 두 번 중에서 한 번쯤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또 적용할게요. 이제 또 n2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bn하고 m의 거리가 다 그 입실론보다 작게 될 수 있으니까 요 수에 대해서도 작게 들어갈 수가 있고 요 부분 가정이죠, 가정. 또한 이 녀석이란 이 양수도 입실론하고 m에 의존한 이 양수에 대해서도 어떤 n2라는 또 자연수가 이 수에 대해서 의존하는 거예요. 이 수. 2분의 절대값 m 제곱 곱하기 입실론이라는 이 숫자, 이 양수에 대해서 의존해가지고 또 엄청 큰 자연수 n2가 있다 이 말이죠. 자연수 n2가 있어서 for all n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n2이면 얘는 이제 사실은 쓰기만 하면 되죠. 첫 번째에서 다 정리가 됐죠. 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정의 그대로 쓰니까 bn과 m 사이 거리 bn 빼기 m이 우리가 설정했던 이 숫자, 이 양수보다 작죠. 그러하게 의존하는 n2입니다. 이번에 절대값 m 8만원. 팔이 좀 아프네요. m 제곱 곱하기 입실론이라는 이 양수보다는 작게 들어가게 하는 n2가 존재한다 이 말이죠. 모든 n2 이후로부터 자 이다. 적용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써먹을 거냐면 아까도 봤다시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지금 써먹는다는 것이죠. 맞죠? 자, 줄을 지울게요. 자, 이제 n을 선택을 하면 끝이 나는데요. n은 당연히 맥시멈으로 이때까지 계속 해왔었죠. 제일 큰 n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n이라는 녀석을 맥시멈에 n1과 n2로 선택을 하면 방금 위에서 선택한 이 n1과 두 번째로 적용했던 n2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로 택하자. 모든 n에 대해서 그래서 기호만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면 프랑스어든 영어든 일어든 사실은 증명 혹은 반증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 지금 관점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글로 쓰니까 복잡하잖아요. If any 방금 맥시멈으로 선택했던 large n 이후로부터 각각 큰 모든 n에 대해서 implies 이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bn분의 1이었죠. 물론 0이 아니었고 n분의 1. 자, 얘의 절대값은 우리 아이디어로 사실 다 통분을 했었어요. 그죠? 뭐 천천히 정리하죠. 통분하면 bn m 둘 다 0이 아니니까 통분되고 올려주고 크로스죠. m 빼기 bn인데 순서를 바꿔도 관계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서는 bn 빼기 m 맞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절대값을 풉시다. 분모 분자로 쪼개주고 분모를 또다시 두 번 쪼개면 얘는 bn 그다음에 m 분의 1에 곱하기 bn 빼기 m이 된다 이거죠. 됐죠? 여기까지 따라오죠. 자, 앞서 첫 번째로 정의했었던 얘를 제가 1번이라고 줄게요. 그냥 1번 얘를 2번이라고 주죠. 그러면 1번에 의하면 얘가 n분의 2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작기를 1번에 의하면 일단 1번, 2번을 동시에 쓸게요. 1번과 2번 가정 두 번 쓴 거 있죠? 에 의하면 bn분의 1 절대값 bn분의 1은 1입니다. 얘보다 작죠? 그래서 결국은 절대값 n분의 2보다 작게 되고요. 그다음 절대값 m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검은색으로 쓰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대로 연결 이렇게 2를 좀 당겨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죠? 됐습니다. 곱하기 그다음 2번은 얘죠.
2번. 그럼 얘도 빨간색으로 쓸까요? 얘예요. 얘가 이거보다 작됐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쓸게요. 2에 2분의 절대값 m의 제곱 곱하기 입실론 이렇게 돼요. 그죠? 입실론. 자, 그러면 이제 약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도 조작했으니까 2 절대값 m이 두 번 곱했으니까 이 전체가 다 날아가죠. 그래서 남는 게 입실론만 남죠. 그죠? 그래서 뭐 약분된 것도 좀 그래도 눈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 지울게요. 됐죠? 따라서 이게 이제 겨우 성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쓰면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분의 1은 large n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의 만족했는지 또 한번 보죠. 약간 낮출게요. 자, 정의대로 한번 줄 거 보죠. 안 어렵죠, 이제? 어렵죠. 절대 입시 이론을 양수를 하자. 정의 쓴 거예요. 자, 가정을 써서, 가정은 얘죠. 가정을 써가지고, 두 번 적용해가지고, 빵빵 해서, 어쨌든 n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for all n에 대해서 정의 만족하는 건지 보는 거죠. if n이 n보다 크면, 이 맥시멈보다 크게나 크게 되면, bn분의 1 빼기 n분의 1이 작기를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됐죠. 그래서 정의를 만족했습니다. 따라서 얘를 이제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고 밑에 줄에 다 들어가나 모르겠다. 한번 더 최대한 써보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3번을 쓰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얘가 수렴하고 그 극한값이 이렇게 나간다는 소리니까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었죠. 얘는 달리 쓰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사실은 이게 원래 분수의 정의거든요. an 곱하기 bn의 곱셈에 대한 요건을 곱한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수렴한다 하고 이것도 이제 가정에 쓸 수가 있죠. 이게 가정이 수렴하는 거죠. an이 l로 수렴한다.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3번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5에 대한 대수적 성질. 3번을 쓰게 되면 an의 극한값은 l로 bn분의 1의 극한값은 n분의 1로 이렇게 수렴하죠. 3번을 쓰게 되면 5에 대한 대수적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분수의 정의 때문에 n분의 l이 되더라. 함으로써 증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아름답죠? 저만 아름답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증명이 이제 끝이 났죠. 3번 썼고 가정 다 썼어요. 한 장에 다 들어오나 모르겠다. 거의 딱 한 장 다 썼네요. 요거 간단하게 필기 정리 좀 하시고요. 요 좀 크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기 좀 멈춰두고 하셨으면 이제 교재를 좀 보죠. 제가 만든 교재를. 자, 이제 최종 정리를 하는 겁니다. KAN은 수렴하고 KAN은 KL로 수렴한다. 0이면 당연하다 했었고 K가 0이 아니면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정의만 선택할지 빨리빨리 보죠. 1번인데 다시 복습하는 차원이죠. 양수를 하면 절대값 K 양수고 얘가 양인 탓에 AN이 L로 수렴하므로 이 양수에 대해서 어떤 N이 이가 의존해가지고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거이면 요거이다. 위에 존재하는 N을 그대로 선택을 하면 그러면 얘는 지워되고
가정을 써먹는 거죠. 그대로 선택을 하면 모든 n에 대해서 n이 n보다 크면 얘가 k로 묶여내서 작다 엡실론 따라서 얘다 이렇게 정리됐었고, 합의 보존성은 지난번에 해드렸고, 3번도 다음 부등식 이용하자 해서 이거 이제 본전치기 한 거죠. 본전. 그래서 얘가 상가 부등식 쓰고 얘 이렇게 되고 수렴수율은 6a다 이걸 썼었잖아요. 옵셈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k1 바운드 시켜주는 자연수, 그러니까 양의 실수 k1이 존재하고, 절대값 m에 대해서 k1과 m 절대값 m의 맥시멈으로 k를 선택하면 위 부등식에서 얘가 k에 바운드 되고 얘도 k에 바운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k에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래서 얘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요 양수에 대해서 이제 두 번 적용하는 거죠. 얘와 얘 때문에 얘가 작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n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n이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얘가 작기를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 k에 대한 바운드가 그대로 다 약분 처리가 되면서 입시론으로 해서 이제 증명이 됐다. 자, 얘는 얘를 보일 수 있다면 얘에 의해서 성립하게 된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고, 얘를 보이자. 즉 m이 0이 아니므로 2분의 m은 당연하다. 양수에 대해서 얘가 m이라는 사실로부터 첫 번째 n1에 대해서 얘다. 이는 역삼각 부등식으로부터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만족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쭉 되고 이렇게 된다. 또 이슈는 양수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얘가 당연하고 양수니까 당연하고 저 한 번에 끝냈어요. 얘에 대해서 n2가 또 존재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고, 맞죠? 얘는 지우고 정의를 만족하는지만 보는 거니까 for all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n보다 같거나 크면 얘가 작기를 두 개가 약분되도록 조작했고 입실론보다 작다 얘가 되고 따라서 얘가 성립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예제 12번 풀었고요. 예제 13, 14번만 이제 보도록 하죠.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서 설명하잖아요.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 개수, 최고차항을 나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를 일단 처리해 보면 이거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글씨 대충 쓸게요. n제곱을 분모 분자에 나눠주면 3 플러스 n제곱분의 2분의 2 플러스 n제곱을 나눠서 n분의 1인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상수수열은 수렴을 하죠. 그죠? 얘가 수렴하고 그 다음에 얘도 수렴하나요? 예, 얘도 수렴합니다. 얘도 이유를 또 대자면 결국 n제곱분의 2라는 것은 n분의 2 곱하기 n분의 1로 볼 수가 있고, n분의 2라는 것은 또 n분의 1의 k로 볼 수가 있죠. 다시 지우면 정확하게 지금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n분의 1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 스칼라 멀티플 스곱에 의해서 얘는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ap로 우리가 보였고, 얘는 2 곱하기 0으로 수렴한다. 그 다음에 얘도 또 이제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곱에 대해서 또 보존을 하게 되죠. 곱에 대해서 보존하니까 얘는 곱에 대해서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얘도 수렴하는데 0으로 수렴하고 얘도 3으로 수렴하니까 합에 대해서 또 보존할 수가 있잖아요. 2번에 의해서. 그죠? 2번에 의해서 합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분모 수열도 역시나 결국은 3 더하기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슷한 방법으로 얘도 2로 그대로 상수수열이니까 2로 수렴하고, 얘는 AP 때문에 0으로 수렴하고 2 플러스 n분의 1은 2 더하기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2번이었고, 그럼 분모가 분자가 전부 다 0이 아닌 수열이고, 분모가 0이 아닌 수열이고 극한값도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극한값은 an분의 bn 혹은 bn분의 an 골은 결국은 수렴하기를 각각의 극한값이었던 3과 2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분의 2로 수렴한다는 것은 4번을 사용해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예제 14번 여러분들이 한번 멈춰두고 똑같이 쌤처럼 해보세요. 시작. 자, 한번 쳐볼까요? 우선
풀입니다. n제곱 플러스 5n 분의 n 플러스 3은 뭐다? 분모 분자에 n제곱을 나눠주면, 곱해주면, n제곱분의 1을 곱해주면 1 플러스 n분의 5 분의 n분의 1이죠. 이게 원래 해법에 있잖아요, 이런 게. n제곱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한편 bn을 이렇게 주는 거죠. 1 플러스 n분의 5는 역시나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1이 1로 수렴하고 n분의 5는 5 곱하기 n분의 1 스칼라 멀티플 때문에 5 곱하기 0으로 수렴하고 결국은 0으로 수렴하고 합에 대해서 보존하기 때문에 합에 대해서 보존하는 건 2번이죠. 결국 bn이라는 녀석은 1 더하기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즉 1로 수렴한다. 즉 이 스칼라 곱은 우리 1번이었고 분모에 대한 합은 2번 사용해가지고 bn이 1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고 bn은 전부 다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극한값도 1이 0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 an을 또 보죠. an을 또 n 플러스 3이라고 그러니까 an을 n분의 1 플러스 n제곱분의 3이라고 두면 역시나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은 AP 때문에 가능했었죠. 혹은 우리 예제가 있었나? 여기 있네요. 예제 8번 AP 예제 8번 그래서 예제 8번에 의한 거죠 사실. 얘는 그렇고 또 n제곱분의 1은 n제곱분의 3인가요? 보자. 3 곱하기 n제곱분의 1이고 n제곱분의 1은 결국은 3 곱하기 0으로 수렴하죠. 왜냐면 n제곱분의 1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이고 얘는 각각이 AP 때문에 0으로 수렴하잖아요. 수렴하면 곱에 대해서 보존한다는 건 가로 3번이었죠. 곱에 대해서 0 곱하기 0으로 수렴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0으로 결국 수렴하고 그러면 결국은 스칼라 멀티플 1번에 의해서 이 3 곱하기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이 0, 얘가 0, 얘가 또 0, 3 곱하기 0인 0으로 수렴하니까 합에 대해서 몇 번에 의해서 합에 대한 보존성 2번에 의해서 결국 0 더하기 0으로 수렴하는 것이죠. 즉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는 몇 번을 쓸 수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우리 증명했던 4번에 의해서 얘가 분모가 1로 분자가 0으로 수렴하는 상황으로서 결국 극한값은 0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썼죠? 1, 2, 3, 4.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셨으면 잘 푸셨습니다. 우선이란 말도 필요 없네요. 그죠? 그래서 항상 사실은 가정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고 모르고 차이가 엄청 날 겁니다.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냥 뭐 얘를 해법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 해버리면 충분히 오류가 나올 수 있고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 틀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가정들을 사실 교과서에서는 다 가정들이 나와 있어요. 대수적 성질은 당연히 나와 있고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고 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분도 마찬가지고 항상 가정에 대해서 적분값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합도 보존한다. 혹은 미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합도 보존한다라는 이런 가정을 사용하는 사항들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대수적 성질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